오늘부터 메뚜기 뉴스 하기로 했죠. 메뚜기 뉴스. 그 메뚜기 뉴스 할 건데, 제가 몇 개만 추려왔어요. 많이 안 볼 거예요. 많이 보고 이렇게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뉴스는 볼 것만 딱 보면 돼요. 볼 것만 딱 깔끔하게. 그죠? 내가 필요한 뉴스들만 빨리빨리 보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필요한 뉴스도 조금 보고, 해석을 할 만한 뉴스, 해석이 필요한 뉴스들은 또 해석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방송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개 정도 기사를 좀 추려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뭐 조금, 내용들도 약간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희 방송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유료 회원들이 뿔이 났네요. 뿔이 났어. 유료 회원들이 이렇게 너무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해주면은 유료로 이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정말로 좋은 강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고품격 강의를 해드리다 보니까는 유료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컴플레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짜야 될지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는 을입니다. 을.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방송이 갑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내가 갑이지.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그죠? 안 알려줘? 이러면서, 그죠? 완전 내가 갑질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기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 겨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저거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강의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될지는 일단은 우리의 리더죠. 우리의 리더는 김영구 멘토님이기 때문에 김영구 멘토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미리 말씀 조금 드려보고요. 자, 일단 오늘은 메뚜기 뉴스로 4가지를 정해봤어요. 4가지. 자, 4가지. 지금 준비되신 분만 1번 눌러볼까요? 네, 준비되신 분만 1번 눌러볼까요? 네, 1번. 이거 많이 준비 안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컨텐츠 질이 좋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거 하다가 반응 안 좋다 이러면은, 박PD님한테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 안 할 겁니다. 이거 안 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시간도 없이 지금 방송 끝나고 밥 부랴부랴 먹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죠? 방금 밥 먹고 내려왔어요. 지금 방금 12시 20분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겨우 먹고 쉴 틈 없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도 안 되고 1번 누르지도 않고 이러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은 부랴부랴 좀 쉬고, 장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그 지하철 한쪽 구석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핸드폰으로 주식 보면서 큰일 났네. 오늘 장 많이 빠졌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오늘 무슨 뉴스 해야 되나. 얼마나 바쁘게 밥만 먹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양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뉴스로 4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일단 지금 우리나라를 타격 입히고 있는 게 북한 뉴스죠. 북한 핵실험, 북한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내려왔구나 그런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이제 지리적으로 약간의 둘러싸여져 있는 데다가 북한하고 분단 국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가 심심하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바로 북한 핵실험이에요. 4월 달에도 있었고 지금 7월 달에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고 미사일 도발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로 주가를 많이 빼트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빠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빠지지? 종목이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지수에 타격을 입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시장에 타격을 입히는 뉴스들은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는 건데, 북한 핵실험은 너무 자주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는 항상 빼놓고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항상 빼놓고 올라갈 것 같다 1번, 내려갈 것 같다 2번. 자,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지수를 빼는데 지수가 빠지고 올라갈 것 같다 1번, 내려갈 것 같다 2번. 네, 이거는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수가 빠지고 나면은 과거를 살펴보면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수를 빼고 나면 무조건 올려요. 지수를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지수를 빼고 나면 올려요. 지금 2번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가케무샤, 신발 빨개님, 장주인님이 2번을 하셨는데, 내려갈 것 같은 건 기분 탓. 이거는 2번 누르시는 거 기분 탓. 기분 탓. 왜? 내려가니까 우울하니까 비가 오면은 내일도 비 올 것 같고 모레도 비 올 것 같고 계속 그냥 비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비 올 것 같고, 날씨가 흐리면 오늘 저녁에 비 올라나? 오늘 비 오고 있어 내일 아침까지 올라나? 내일 아침에도 막 우울해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도 올라나? 모레도 비가 올라나? 그냥 계속 그냥 기분 탓이에요. 우울한 거예요. 지금 서울 쪽이랑 일산 쪽은 비가 오죠, 그죠? 비가 오니까는 내일 또 올라나?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면 내일까지 올라나? 내일 아침에도 계속 흐려 있으면 오늘 또 올라나? 계속 그냥 기분 탓이에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맑게 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올라온다라는 거죠. 올라간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장마철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365일 내내 비가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비가 온다 해가지고 365일 내내 비가 오진 않아요. 그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날이, 그러니까 해가 뜰 확률은, 내일 당장 해가 뜬다, 모레 해가 뜬다, 이거는 정말 확률인데 해가 반드시 뜰 확률, 며칠이 지나든 해가 반드시 뜰 확률은 100%입니다, 여러분. 그죠? 해가 반드시 뜰 확률은 100%예요. 지수도 똑같아요. 요거는 그냥 날씨처럼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지수가 그냥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게 되어 있다. 무조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언제까지 빠지는지,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해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내 종목이. 내가 잘못해서 지금 옷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젖은 거지. 그죠? 내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옆으로 불면서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옷이 젖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우산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고 더 사버려야 돼요. 근데 막무가내로 사버리면은 바닥이 왔을 때는, 정말로 바닥을 보여줬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리는 침착성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침착성과 인내심.
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뉴스가 북한 6차 핵실험 초읽기 해가지고 북핵 대응해서 옵션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걸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뉴스들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해를 해버리고 외워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와, 북한이 핵실험하구나 하면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거 있을 때는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면은 주춤주춤 막 찔찔찔찔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확실해지고 나면은 정확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네, 정확한 방향을 보여줘요. 불확실할 때는 잘 모르던 게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게 되는데 미사일을 쏘든 안 쏘든 상관없어요. 미사일, 북핵 쏘기 전이 안 좋은 거예요. 하고 나면 편해요. 우리 그때 4월 달도요. 북한이 미사일 쏘네 마네 하면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달아가 미국이 항공모함 보냈네 마네 할 때도 그럴 때가 무섭고 힘들었던 거지. 실제로 미사일 쏘고 나니까는 약간 주가가 출렁거리다가 그 뒤로는 올라가요. 그죠? 우리나라 지수도 똑같이 그 뒤로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무서워서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 개미밖에 없어요. 개미 군단. 개미 군단 지금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슈를 통해서 물량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세력이라는 거죠. 세력들은 지금 내려왔을 때 땡큐 하고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어쩐다, 미국이 어쩐다 이렇게 하면서 제2의 시리아 되지 마라, 누구 미사일 한 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상관없어요. 쏘든 안 쏘든 상관없어요. 지수는 어차피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쏘면 한 대 두드려 맞게 돼 있고 그때 더 사면 돼요.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전쟁 났다. 아마 지수가 폭락하겠죠. 폭락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 자리에 사면 돼요. 그럼 침착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날지 안 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전쟁 일으키는 거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겠죠. 누가 먼저 미사일 쏘는 실수를 범하느냐부터 시작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여기서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미사일 쏘네 안 쏘네 우리가 정하고 토론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쏜다 또는 안 쏜다 쏠 수밖에 없다 아니야 안 쏠 거야 라는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쏘든 안 쏘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주식을 보면 뉴스를 볼 때.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뉴스 보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미사일 쏠라나? 안 쏠라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언제 이 뉴스가 끝이 날까를 봐요. 언제 끝이 날까? 그때 그 전에 또는 그날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판함 재앙 이런 거 보고 어디서 술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말싸움할 때는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팩트들도 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이 선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말싸움할 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주식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쏘나 안 쏘나를 지켜보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이번 주말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조금 지수가 약간 밀리면서 침착하게 밑에 있겠죠. 그리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은 안 쏘는 것 같다라고 보지만은 적극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이슈가 끝나고 다음 주가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쉬어라 라는 겁니다. 휴가철이니까 휴가 가세요. 그냥 저도 이번 주 휴가죠. 휴가철에 딱 맞춰가지고 쉴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매우 실망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너희 뭐냐? 너희가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 잘 끝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화가 났구나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에 화가 났네. 그럼 시진핑이 뭐 할까? 얘들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는 무역으로 뭔가를 하는 걸 지금 차단하기 시작할 거고 뭔가 조금 쪼우기 시작하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 뭘 쪼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죠. 야, 안 되겠다. 대화를 해볼라 했더만 저 자식들이 안 되겠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문가들이 좀 화가 많아요, 속에. 문재인 대통령도 잘 웃잖아요. 굉장히 인상 좋으시잖아요. 저도 인상 좋잖아요. 화가 많아요, 문가들이. 문가가 원래 좀 그런 홧김이 있나봐요. 저희 조상 중에 문익점이라고 계시죠. 문익점이라고.
홧김에 그냥 모카씨를 딱 여기 부필통에다가, 그죠? 부통에다 딱 넣고 왔잖아요, 홧김에. 그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욱한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대화하겠다고,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대화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하면서 이제 사드 추가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강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경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야 방산주 또 올라가겠네, 얘들 또 뛸 수 있겠네. 저는 걔들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남북 대화에 사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강경으로 가도 어찌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은 대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태도만 바꾸면은 대화하겠다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스페코, 빅텍 이런 거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스페코가 아닌 재룡전기라든지 또는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또는 북한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철도 테마라든지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갖고 묶여있는 것보다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약간의 북한이 돌아서는 시점이 딱 보이는 그 순간에 사야 돼요. 아, 북한이 이제는 핵실험을 좀 안 하려나, 중국이 뭔가 압박을 좀 시작했다, 그러면 대화의 가능성이 점점 열리겠는데 라는 게 추측이 되었을 때 그때 매수 시기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봐야 오랫동안 분할 매수해야 돼가지고 안 좋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얘들이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얘들은 벌써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단타를 치고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은 반대쪽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달에 뭐 빅텍하고 이런 거 올라갈 때 재룡전기로 수익을 냈죠.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빅텍 같은 거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뉴스가 이제 북한 관련 이슈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북한 뉴스가 좀 많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됐다는 1번 북한 관련 이슈 안 된다, 난 이거 뭐 모르겠고 내랑은 너무 다르네, 안 된다. 2번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몰라, 니 이상해. 이건 2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건 2번. 근데 뉴스를 볼 때는 뉴스만 보면 안 돼요. 언론이라는 것은 대중을 좀 유혹하고 조작하고 몰아가기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언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걸 100% 믿고 저것만 보고 딱 생각에 주입이 돼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바보 상자가 되는 거고 내 머릿속은 텅텅 비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헷갈려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을 헷갈려 해요. 비난은요, 무조건 욕하는 거, 안 좋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비난이라고 해요. 근데 비판적이다라는 것은요, 비판의 뜻은 뭐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인 것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비난인데 사람들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봐라 라고 하면은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에이 아니야, 여기 시가 마른 수도권 새 아파트 매물 비판적으로 바라면 에이 아니야, 분명히 수도권 매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로 나가요. 아니야. 비난이에요. 그거는 아니야가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뭐가 맞는 뉴스고 아닌 뉴스인지를 알 수 있는 사고를 가져라는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 이 뉴스가 맞는지 아닌지, 이 뉴스로 인해서 뭐가 이뤄지고 뭐가 안 이어지고, 그리고 이 이슈에 관해서 찬성 쪽은 뭐고 반대 쪽은 뭐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조중동 같이 보고, 그리고 한결에 경향 이런 쪽 반대 성향이 가져져 있는 언론을 봐라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내 생각을 정립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비난을 해요. 아니야를 해요. 이거부터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게임이든 어디든 무조건 너 못해, 아니야 네가 제일 못해, 아니야 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몰랐던 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뉴스를 씨가 마른 수도권 새 아파트 매물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딱 봤을 때, 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물이 없대. 매물이 없대. 와, 새 아파트 지어졌는데 바로 매물이 없어졌대. 그러면 이게 매물이 없다라고 봤을 때, 아파트 투자 시장, 지금, 굉장히 화랑이다. 화랑이다, 1번. 불황이다, 2번. 어떻게 생각해요? 저 뉴스만 봤을 때, 러블링님, 파파님, H님, SH잔곡님, 1등 땡큐 감사님만 2번, 나머지는 1번. 그죠? 1번이 맞네요. 세 번째 백수님은 불황이다. 장주님 불황이다. 왜 불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불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뒤가 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저 뉴스만 봤을 때는 지금 화랑입니다, 화랑. 매물이 없다. 지금 안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안 팔라고. 그리고, 점상이라고 보면 돼요, 점상. 점상이라고 보면 돼요. 점상이 뭐냐? 매물이 없잖아요. 매수세는 존재하는데, 매도 물량이 없어요. 매도 잔량이 없잖아요, 잔량이. 그러니까는 점상으로 가 있잖아요, 점상으로. 엄청난 화랑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뉴스 이거를 봤을 때 씨가 말랐다, 매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는 사람들 때문에 점상이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랑인 건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1번, 지금 2번 누르신 분 세 분 있죠? 1등 땡큐 감사님하고 세 번째 백수 장주인님. 얼마나 화랑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매물이 없다라는 말이 안 판다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살라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사는 거예요, 나오는 족족. 엄청난 화랑이에요, 이게. 엄청난 화랑이에요. 점상이라고요, 요게.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요거? 지금 화랑이다, 불황이다 라고만 딱 가져봤을 때 엄청난 화랑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매물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매물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 인기 거기서 왜 그렇냐. 이 내용을 조금만 쓱 읽어보면은 선호도 때문에 그래요. 새 아파트 해서 그죠? 새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는데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 청가구가 없는데도 지금 새 아파트 풍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세 상승 기대감과 투자 수요 증가라는 거예요. 주식하고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약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화된 건데요. 불황이 올 화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아 2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02호 이런 거 엄청나게 점상을 날아가다가 상장 폐지됐던 종목 있죠. 10연상 가다가 상장 폐지 돼버린 거. 11연상 갔나요? 11연상 가고 상장 폐지. 그렇게 됐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황이 올 화랑.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살라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시세 상승 기대감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20, 30대가 굉장히 집 살라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쟤들 뭐 할 거냐면요. 매물 사가지고 팔라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그러니까 이미 매도 대기 세력이라는 거죠. 매도 대기. 매도 대기 물량이에요. 지금 매물이 없는 게 매도 대기 물량들이에요. 매물이 없는 게 매도 대기 물량들. 그리고 지금 사는 애들도 다 매도 대기입니다. 언제요? 조금 오르면 팔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나만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돈 벌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저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경제에 관심도 없고 직장을 다니고 나는 주식 배운 적 없고 부동산 배운 적도 없는데 투자를 배운 적도 없지만은 내가 이거 아파트 사면 돈 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띨띨한데 나는 돈 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은 저기 지나가던 초등학생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렇다는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실행에 옮겼을 거고 그 중에 절반
시간의 절반 정도는 실제로 매물 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있는데요. 그 말은 개미 무덤이라는 거예요. 개미 무덤. 지금 부동산도 개미 무덤이에요. 부동산도 되게 개미 무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이 뉴스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개미 무덤이 되겠구나 라고요. 아, 개미 무덤이 되겠구나, 화랑이네, 나도 투자해볼까 라고만 생각을 하지, 와 저렇게까지 많이 해가 나도 한번은 들어가보 청약 한번 해볼까, 주위에 야 니 청약 통장 있나, 니 청약해라, 요즘에 장난이라더라, 프리미엄 장난이라더라 하면서 주위에 추천해줄 줄 알지, 이 뉴스를 보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쏙 들어가지고 필터를 안 하니까, 야 니 청약해라, 엄마 우리 청약 있나, 야 니 내 청약 있는가 찾아보고 막 청약하려고 휴가 내서 가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언론의 힘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지한 걸 이용해요. 멍청한 걸 알아요. 언론들도. 저렇게 뉴스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분명히 청약시장으로 뛰어들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쟤들한테 팔 수 있어. 누구한테? 멍청한 개인들한테. 세력은요, 주식시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에도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제 활동에는요,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돈 있는 사람들, 자본력, 정보력 갖춘 사람들, 그게 다 세력이에요. 다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언론들을 쓴다라는 거죠. 왜 이런 걸 알려드리냐, 주식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도 투자의 도구예요. 투자를 하는 도구 중에 하나.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 마인드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메뚜기 차트 심리학 1강에서도 투자 마인드를 잡으세요라고 했던 게, 투자 마인드만 잡히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어려울 거 없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경매도 똑같고요. 금도 똑같고요. 원유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뇌를 그런 쪽으로 안 돌려본 거예요.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이런 게 안 어렵다니까요.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 뒷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아, 매물이 없겠네. 매물이 없구나. 그럼 사람들이 지금 뭘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뉴스를 보는 내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안 중요해요, 이거. 이 뉴스를 보는 개미들의 생각은 뭘까? 이거를 추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개미들하고 같이 어울려봤자 우리는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희가 되게 가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개미들하고 함께 있었던 거죠. 주위에 전부 다 돈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제가 있는 친구들도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서민들하고 살고, 제가 직장 다니면은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고만고만하게 이해를 하고 고만고만하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었고, 저의 목표는 뭐 그냥 돈을 돈 걱정 없이 써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인생 한번 사는데 돈 없이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개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인 건데, 제가 종근당이라는 회사를 때려치울 때 거기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거의 4,200 정도를 주는데 현금으로 뭐 주면은 뭐 해갖고 한 5천쯤 됩니다. 약 5천. 약 5천쯤 됩니다. 초봉이요. 27대 초봉 5천이면은 27, 8대였던 것 같은데요. 20대 후반에 초봉 4,200 딱 받고, 그 과외비로 일비라고 일할 때 써라라고 현금 한 5만원씩 주거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뭐 쟁가 놓아도 돈 되거든요. 그런 거 만약 했다 치면 5천쯤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때려치웁니다. 근데 때려치울 때 주위에서 전부 다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제일 돈 잘 벌었거든요. 제가 제일 돈 잘 벌었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주위의 친구 부모님보다,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번 거예요, 저게. 주위에서. 내가 제일 잘 버는 게 저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때려치운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야, 왜 때려치운데? 내 같으면 다 했나? 와, 니 미친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내 꿈이 있고 내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요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연봉 5천짜리 회사 때려치우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미쳤다 하겠냐고. 미쳤다 하겠냐고.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위에 되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방송 나가기 위해서 이거 때려치운다 했거든요. 나는, 방송 나가 전문가 해야 되겠다.
주식으로 난 주식을, 어차피 주식에 미쳐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필요 없다간 주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주위에서 전부 다 미쳤다 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주위에서 미쳤다고 하니까 되는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무서워서 안 해봤잖아. 안 해보고 미쳤다 하는 거고. 나는 해보니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상의 차이라는 거죠. 개인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울려봤자 좋을 건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은 되겠죠. 조언글 같은 거. 이렇게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 주위에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그 일을 하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일을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런 점에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지 마라. 미쳤나? 야, 왜 때려치우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들이 뉴스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딱 깡막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잘 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저희 스승님, 주식 가르쳐준 스승님만 유일하게, 이 일에 대해서 단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전문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점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네가 해볼래? 라고 격려를 해주셨죠. 그런 분은 저한테는 딱 한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된다 했는데 뉴스도 똑같이 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런 뉴스들 보면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뉴스를 좀 해석하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도 지금 점상이구나, 화랑이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겠네. 개인들 다 달려들겠구나. 왜? 뉴스 보고 움직일 거니까. 항상 세력은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력은 우리보다 항상 빨라요. 이미 사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게 세력. 이제서야 들어가가지고 수익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개미. 뭘 보고? 뉴스 보고. 그죠? 아직까지도 화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개미가 덜 꼬였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개미가 다 꼬이고 나면은 이런 뉴스 안 나옵니다. 안 좋다, 폭락한다, 망한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아직도 개미가 덜 꼬인 거예요. 더 꼬시려고 저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더 꼬시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1번. 이게 메뚜기 시각에서 보는 뉴스예요. 메뚜기 시각에서 보는 뉴스. 그래서 메뚜기 뉴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뉴스들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제가 보는 뉴스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메뚜기 뉴스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뇌가 장식으로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뉴스 보고 저런 생각도 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뜯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고 저 뉴스를 낸 놈들은 저보다 더 빠른 놈들이죠. 저 뉴스를 내고 그 전에 이미 사놓고 그 전에 뭘 다 했던 애들은 저보다 몇 단계는 더 빠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묻어가는 메뚜기처럼 남이 농사 지은 거에 살짝 가가지고 먹을 거 먹고 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농장 주인한테 농약 맞잖아요. 농약.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세력을 캐치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빨리빨리 시장에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빠르다 생각하는 것도 느린 거예요. 저보다 더 빠르게 해석하시고 더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폭락장 2015년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이전부터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15년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이런 뉴스들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폭락장 오겠구나. 2017년이나 2018년쯤에 오겠다.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오겠다. 이걸 2015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것도 저는 느렸을 수도 있다라고요. 저걸 알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들은 겁니다. 2017년 다 돼가지고. 그게 빠르다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예 평생을 못 듣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냥. 평생을 2017년 딱 폭락장 시작하기 전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계좌 박살이에요, 그냥. 항상, 정보에 느리면요, 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이 있을 때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죠. 붕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기 삼풍백화점 회장이랑 그죠? 다 구속돼가지고 뭐 했었죠. 회장이랑 내부자들 다 미리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고객들만 점원들만 다 불쌍하게 그렇게 그죠?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내부자들은 미리 나왔다니까요. 무너지기 전에. 이게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력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력들은 저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나와 있어요. 폭락장 오기 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에 그냥 다 내주고 안에 다 내주고 나가요. 지금 아파트 저렇게 비싼데 왜 젊은 층들만 뛰어들까요? 왜 젊은 층들만 뛰어들고 서민들만 청약통장으로 가져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웃돈 주고라도 그냥 가가지고 돈 다 매수해버리겠죠. 만약에 진짜로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청약을 뭐 한다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다 사겠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돈 많으니까 나는. 몇 채를 사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서민들만 지금 사고 있게끔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쟤들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다 망할 때까지. 세상 공평합니다. 공평하면서도 불합리하기도 한데 바꿀 수는 없는 구조예요. 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는 아유 그러면은 저 정부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꿔줘요. 나는 이런 시장에 살아가고 있는 일개 전문가, 일개 개미밖에 안 되는데 저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 되지 않는 이상. 그죠? 그게 아니면 그냥 맞춰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나. 그거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취지와 방법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됐나요?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는 거죠. 뉴스를 좀 짧게 이렇게 뭐 한 4개, 뭐 많으면은 5개, 적을 때는 2-3개 정도만 이렇게 볼 텐데 뭐 재밌었어요? 도움돼요?